아까 연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전투표 158주 사망에 보면은 그 사전투표 용지에다가 그 사전투표 관리관 자신의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공식화를 하는데 중앙선관위가 거기에다가 또 규칙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그 자신의 도장 찍는 것을 인쇄날인으로 가름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투표용지가 발부되면서 바로 인쇄로 돼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해커가 투표용지를 수백 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백 장을 투표하면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투표 참관을 잘못하면은. 그런 해커 범죄를 가능하게 하도록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중앙선관위 목적은 투표를 좀 빨리 하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 신속성과 정확성이 충돌됐는데, 그렇게 충돌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전부 다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위헌 결정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에서는. 이것도 선거소송을 하는 원고가 위헌 법률제청 시청을 할 경우에 인용이 되면은 헌재에서 가려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그다음 사항에는 그 사전투표는 관내가 있고 관내가 있습니다. 관내는 그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그 선거구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벌이 있는 경우가 있고 가벌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강남 선관위 같으면 가벌병이 있습니다. 병의 사람이 갑에 와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고 어리 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당 선관위 관할구역 안에서는 관내고, 그 해당 선관위 관할구역을 벗어나면 관내가 됩니다. 관내 모두 해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기표를 하고 넣어서 투표함에 넣게 했습니다. 그렇게만 했으면은 아까 사망해서 그 해커가 수백 장의 투표용지를 만들어도 봉투 한 봉투에 수백 장을 넣으면 무효거든요. 그렇게 그 해커가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항을 만들어 가지고 관내에는 해석용 봉투에 넣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을 단서를 달아버렸어요. 그리고 관내 투표지는 그만 맨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니까 관내는 딴 지역으로 가니까 해석용 봉투에 넣어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투표가 끝나고 나서 투표용지 투표수를 확인합니다. 그 전산으로 된 전산 명부도 몇 분인지 확인이 됩니다. 서로 대차. 근데 관내에는 투표함이 열 수가 없습니다. 맨 투표용지가 있어서 열면은 그 투표용지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무효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투표함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보관창조에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한 4, 5일 하면은 개표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내에는 투표소를 확인하는데 관내는 투표소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투표 참관 원칙을 위반해 버렸습니다. 참관인 앞에 관내에도 투표소를 확인했으면 관내도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제 사망과 오항에 의해서 해커가 언제든지 움직이고 활동하게끔 문을 열어뒀다는 거예요. 이것이 2003년 10월 10일 날 국정원에서 이걸 공표를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개표 시스템에 해커를 열어놓고 관리했다. 이제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앙선거관리가 부정선거 하도록 해놓고 선거 관리했다. 그건 다 무효입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으면 다 그거는 이것저것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 멋대로 하고 재판도 대법원에서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 개표 참관 원칙을 22년 동안 위반했습니다. 개표 참관 원칙이라면 뭐가 하면은 개표장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 참관인, 개표 사무원, 투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4개 중에 하나가 없으면은 그 개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효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무효고. 근데 참관에 있어서
전자개표기를 도입하고 나서 창간을 형식적으로 해버렸습니다. 전자개표기를 도입해도 그 선거법에는 수개표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전자개표기를 도입해서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고 다음 나온 투표지를 또 한 장 한 장 이렇게 보면서 세 사람이 보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해당 조장이 또 확인하고 4번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의 오류를 100%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완전히 빼먹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4월 10일 선거까지 다 빼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자 개표기를 돌리는 것도 개표장에서 위반이고 수개표를 안 한 것도 위반이고 이제 그렇게 되고 창간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만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창간인이 정당한 창간을 활동하게끔 개표장의 선관위 위원장이 운용을 해야 됩니다. 창간인이 창간을 하게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대로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창간을 위반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5가지 중에 6가지 중에 한 가지만 나와도 선거가 무효됩니다. 그런데 무려 6가지만 나왔는데도 한 번도 무효 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법원에서는 그 재판을 부정선거를 공명선거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 판결을 판례로 적용하면서 선거 때마다 그거를 적용하니까 계속 부정선거가 선거 때마다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22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왜냐? 국민들은 여론을 보면 요번에 어느 당이 여당이 되고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고 어느 당이 소수당이 되고 하는가 감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감이 너무 안 맞으니까 국민들이 이상하다 싶어가 4.15 선거부터 총선부터 들어와 보니까 부정선거가 적나라하게 국민들한테 들켜버린 겁니다. 지금 그것이 그 심각한 상황을 대통령이 알았는 거예요. 알았는데 자기 검찰과 법원이 제대로 작동됐으면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 했을 건데 검찰이 작동이 안 되고 여러 기관이 작동이 안 되니까 하는 수 없이 계엄을 발동시킨 것 같아요. 그러고 주 목적은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지금 현재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쪽에 자칭 민주당 쪽에서 나온 그런 여러 사람들 그런 유튜버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부정선거는 없다고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세뇌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는 지금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식 석상에서 공문 증거와 법원 결정문으로 확인하면은 1시간 이내에 부정선거를 입증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MBC, SBS, KBS는 그런 과정을 22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언론사에다가 팩트 체크하자. 그리고 토론을 한번 하자. 안 했습니다. 수많은 사건에서 끝장 토론을 했는데 이거 부정선거만은 지금 23년이 됐는데 끝장 토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만 봐도 확실한 부정선거였다는 것이고 제가 최초의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 제가 그걸 했습니다. 대법원을 정개했습니다. 공무원 노동자 간부들 120명이. 그리고 다음 날 또 정거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대법원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그 당시 지방법원 민사부 판사들이 다 봤습니다. 그 민사부 판사들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당신을 구속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도도 하지 않고 놔두는 걸 보니까 확실한 부정선거다. 저 확실하지요. 증거가 있으니까 투쟁을 했지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미 부정선거는 그때도 밝혀졌습니다. 언론이 막고 다 막아버리고 저를 또 어떻게 했냐. 정신병자로 22년 동안 정보를 조작하면서 정보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